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상속을 받든지 따박따박 모아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산 조금 있고 빚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 포기라거나 한정 승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속재산 파산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제 망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상속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돌아가신 망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이제 상속인들이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관제인이 이제 그 상속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를 상속재산 파산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조금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있었던 것이, 이제 상속인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돼. 돌아가신 분이 무슨 서류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서류들 준비할 것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되나 마나 이런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간소화가 됐는데,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때 이제 서류도 많이 간소화가 됐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상속인이 먼저 이게 재판이다 보니까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보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에서 이제 현금화된 부분, 그걸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해서 이제 최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장례비를 일정한 금액에서 한도 내에서 장례비를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채무 변제에 쓰는 게 아니라 상속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속인들의 법정 출석이 이제 면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서울해상법원 기준인데 다른 지방법원도 이제 그렇게 해서 따라서 실무가 바뀔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 이런 걸 살고 계셨더라면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도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 소액채권, 압류 금지 재산이라고 하는 소액채권이 인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양가족이 있거나, 직계혈족 배우자 친족들 되겠죠. 있거나,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소액 보증금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해서 지켜주겠다라는 것으로 실무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 돈 잘 벌고 이러고 있는데 괜히 소액보증금 인정해 줄 필요. 소액보증금은 서울 지역은 5,500만원, 그 다음에 수도권은 4,800만원, 지방은 2,8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그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례 비용 일정 부분을 빼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우리 조의금, 부의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의금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소명이 되면은 그 금액은 채무 변제하는데 쓰시는 금액에서 제외를 합니다. 근데 이 부의금이 얼마인지가 소명이 부정확하거나 안 되면 일단은 망인 재산을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그게 2천만원 이하면 장례비는 2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상속인한테 준다는 얘기죠.
근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때, 이때는 500만 원을 장례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초과할 때는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인정해 줍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망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 했을 때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초과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장례비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을 공제해서 상속인들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을 하게 되면 신청 서류는 상속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망인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어떤 자연적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가 이제 신청인 자격에 관한 서류겠죠. 상속인들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피상속인에 관한 서류들입니다. 피상속인에 관한 인적 관련된 사항 서류. 그건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거, 주민등록 말소 됐겠지만. 그 다음에 피상속인 사망 원인에 관한 서류. 뭐예요? 사망 진단서.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가 있거나, 자가면 등기부 등본이 있거나, 이렇겠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서류. 이거는 이제, 세금 낸 내역을 제출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방세 낸 거, 자동차 정보,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연금 낸 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요거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신청이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 지나가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요거는 망이 돌아가신 달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상속인 이제 현금, 예금, 적금 이런 거 뭐가 주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나 농협, 수협, 축협 이런 데 다 하는 건데, 요거는 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 상속재산 파산 제도는 기본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을 하거나 이것들이 공고는 하는데 채권자들이 모르고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 포기자들은 상속 포기된 결정문을 내면 되고, 한정 승인한 자는 한정 승인했다고 내면 되거든요. 근데 채권자들이 다 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상적으로 계속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잊을만 하면 뭐가 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신청하는 이유는 이걸 단박에 이제 상속 채무를 소멸시켜 버리겠다.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면책은 없습니다. 그냥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면책 의미가 없거든요. 돌아가신 분한테 면책시켜 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채무를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굉장히 간소화됐고, 보존되는 보증금이라든지 장례비라든지 부의금이라든지 신청 비용이라 이런 것들이 상속인들한테 보존되는 항목들의 폭이 넓어졌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슬픈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재산 내역을 잘 모르겠다, 채무 내역을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신청해서 거의 한 1년 내지 1년 남짓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출석 의무도 없고, 그리고 이 서류를 내는 것도 많이 간소화됐고, 그리고 보존되는 비용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한번 진행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네.